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16.4% 올리는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노조 등에서 2018년하고 똑같이 2021년 최저임금을 갖다가 16.4% 올렸다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6.4% 올리면 일자리가 55만 개 준다는 우리 나정주 원장의 이야기였고, 그와 같이 지금 보면 노동조합, 노조가 보면 이 정부 들어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메인스트림이 바뀌었다고. 메인스트림 행세하면서 마구 흔한 얘기로 권력의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지금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짚어봤으면 해요. 뭐 도표 하나씩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그 최근에 네네. 6월 1일날 그 삼성이 오래간만에 그 사장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 네네. 그 노동 그 운동 1세대, 1세대죠. 1세대를 이제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했습니다. 네네. 삼성이. 네. 근데 문성현이 비교적 그래도 좀 온건한 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삼성조차도 지금 이제 노조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노조가 엄청나게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재용 씨가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동안 삼성이 이병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때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이른바 무노조, 그 당연히 노사분규가 없죠. 그와 같은, 그리고 그땐 최고로 대우 잘해주는 그 삼성도 이제는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조가 막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질문도 합니다. 노조가 왜 이렇게 나빠? 근데 이제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컴패티티브니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경쟁력 지수.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노사 협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측하고 사측하고 협력을 수치가 좋으면은 그 수치가 높고 떨어지면은 둘 간에 뭐 대립 관계하고 노사 분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55위였습니다. 55위 세계. 2007년도에.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 작년이군요. 130입니다. 왜 노조가 더 세졌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말로 노조가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뭐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게 있는데 꼭 노조가 나쁘냐? 근데 문제는 이 노조들이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130이 떨어집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12위 대국인데, 경제 대국인데. 그렇죠. 130이면 뭐 완전 꼴찌죠. 저 아프리카 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수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통계청에 나온 데이터고 뭐 또 고용노동부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어요. 18년도. 그래서 비교가 어려웠는데 이제 18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조합 조직률입니다. 조직률이라는 거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얼마큼 가입했냐 그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우리가 대략 한 2천만 지금 임금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또 그 양대 노총이 아닌 또 개별 그 노조로 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0.3%, 대략 한 200만 명이 노조에 가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선의 좌측에 이제 박근혜 정부고 우측이 현 정부라 보면 좌측에 보면 거의 10%대로 쫙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11.8%, 거의 12%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16년 가을부터 있었던 그 광화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촛불혁명 때 특히 이제 민주노총의 힘을 받거든요. 그리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4대 개국공신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다음에 전교조, 그다음에 등등 네 개. 그다음에 민주노총, 민변이구나.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4대 그 개국공신의 가장 힘이 센 게 민노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거 보면은 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예. 그 이제 뒤에 네. 하나이 좀 나오는데 네. 한번 보시면 다음을 보시면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데이터가 네네. 고용노동부에 제공한 그 국가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갖고 온 건 아니고 네네. 제공한 데이터만 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네. 이게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고 막 네.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틀려요. 그래서 변화율을 봐야 됩니다. 변화율. 변화율. 예. 예.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변화율. 전년 대비해서. 네. 예. 자,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한국 거고 네네. 이제 빨간 게 일본, 예, 예. 노란 게 대만, 그다음 네네. 보라색이 미국입니다. 네네. 자, 보시면 우리나라만 2018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10.3%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다른 국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죠. 안정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18년도에 음.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얘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6년에 뭐 JTBC의 뭐 태블릿 PC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모함했죠 사실은.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네.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저 그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미용에만 2천억을 썼다고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물론 곧 이어서 이거 2천만 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선전선동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현혹시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 그 광화문에서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탄핵을 갖다가 불렀던 사람이 안치환이라는 가수입니다. 아, 예, 예. 안치환이 어제 그 뭐 아이러니인가 하는 또 신곡 예, 발표에서 집권 세력의 위선 예. 갖다가 마구 이제 조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내분이 벌어졌어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10.3%가 오른 거예요.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얼마큼 증가했는지. 이게 변화율입니다. 예, 네. 예, 예. 보시면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양대 노총의 조합원수 변화율입니다. 네네. 조합원수 전년 대비해서. 네. 자, 파란색이 한국노총이고 네. 빨간색이 민주노총이고 예. 민주노총이 현 정부도 18년도에 무려 36.1%나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그 전에 80만 됐으면 80몇만이었어요. 80몇만이었는데 그러니까 30%면 한 24만 명이 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왜? 노동자도 보니까 거기 들러붙으면 거기 가서 흔한 얘기로 민주노총 가입하면 뭐가 생겨도 생길 것 같거든. 예, 예. 요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일자리 없어져서 맨날 싸움한다는 소식이 올 연초까지 나왔잖아요. 지난 예, 연말까지. 예, 예. 이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간에 서로 일자리 하나 놓고 갖다가 저 사업주 협박하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그때 일어나는 게 예.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섭니다. 아, 그렇죠.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수가 예, 앞섭니다. 이 맞습니다. 18년도에. 예. 예, 다음 이제 보시면 요걸 이제 조직 형태별로 네네. 조합원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이제 사업장. 네, 사업장. 빨간색이 지역별 업종별 노조. 그다음에 이제 요게 연두색이 이제 산별 노조. 산별 노조.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을 갖다 끌어모아서.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는 큰 노조 복잡한데 예를 들면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같으면 그게 현대 자동차 노조지만은 이건 어디에 속해 있냐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뭐 철강 노조인가 예, 예. 그 철강 그 산별 노조라 그럽니다. 예, 철강 뭐 운수 이런 식으로 예, 예. 그 산별로 이게 3단계 구성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노총도 노총의 산별 노조가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산별 노조가 문제인데 네. 요 문제로 드러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2018년도에 예, 예. 조합원수가 가장 많이 늡니다. 예, 맞 산별 노조가 15.1%.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큰 덩어리에 있어서는 한국노총 다음에 민주노총 그리고 제3노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그리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전체 90%가 넘죠. 그런데 문제는 주로 보면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무슨 흔한 얘기로 업주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니까 산별 노조에서 지도 나와서 그 임금 협상하는데 여기서 깽판을 놓습니다. 이 산별 노조가 우리나라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뭐 산별 노조가 가장 많이 늘었고 네. 다른 노조들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 정부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서 보셨습니다만 안정돼 있는데 또 그리고 심지어는 노조라는 것이 우리나라 노조하고 선진국 노조라는 게 선진국 노조는 그야말로 노동자의 권익과 이런 것을 보호하는 데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나라 노조는 죄송합니다만 정치 투쟁이 더 주목적입니다. 자, 다음은 네. 이제 요 적용 법규별로 네네. 조합원수 변화율입니다. 네네.
여기 파란색이 이제 노조법. 네, 노동조합법. 예.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공무원 노조법. 이게 전공노라고 그러죠. 지금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두색이 이제 교원 노조법. 요건 이제 전교조죠. 예, 전교조. 예.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걸 조합원수 변화율을 보면은 2016년도에 네.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 87.9% 됩니다. 예, 그때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죠. 아, 예,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 전교조 법외 노조가 돼서 대가 보면은 이제 보면 조합원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그 해고자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한 적은 인원을 갖다가 네. 정교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이제 이거는 법의 노조, 네. 법을 어겼다. 예. 그래서 법의 노조로 빼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서 이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거에 이 상당수가 이 정교조가 전교조죠. 대부분을 이루고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년도에 확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16년 이후에 17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정교조는 없는 겁니다.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원 노조법을 따르는 이 조합원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30.5% 증가했고. 어이구, 전년 대비. 예.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법을 따르는 게 또 30.5%로. 아이고,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철밥 통부리는 공무원들이 예. 거기다 또 노조까지 만들어서 생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리스와 같은 저쪽 그리스와 같이 이제 몰락해 가는 나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공무원이 이제 노조가 는다. 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를 주본. 그렇죠. 대부분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노조가 이 공무원들이 노조를 많이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받아야 될 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열심히 내고 있고 요즘 갈수록 세금은 점점 하여튼 뭐 숨 쉬어도 지금 이제 호흡세까지 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의 주시할 거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는데 현 정부가 이제 다수 여당이 되면서 이제 그걸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내 노조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법의 노조,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된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고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해직교사. 이런 사람들이 노조에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삼성한테 이제 노조 조합원으로서 따지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갖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노조 세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가는 게 지금 좌파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노조를 통해서 기업가들을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노조를 없앱니다. 아,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 그게 통일 전술 전략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 있구나. 이 해방의 비극, 이 해방의 비극이라는 책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이 45년부터 57년까지 중국 혁명의 역사 이게 뭐 3부작입니다만은 이 보면 그래요. 처음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공산주의과 사회주의과 노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보면 이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바로 보면 기업가들을 장악하기 힘드니까 노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노조 세상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조를 없앱니다. 그리고 노조를 갖다가 노동당의 이런 하부기관을 만든 산호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노조 운동 하십시오. 우리가 뭐 그들이 지향하는 바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너무 냉소적이었나? 예,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친노동 정책을 많이 피니까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사분규가 줄어야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자, 노사분규 발생 건수입니다. 이거는 발생 건수입니다. 이게 딱 그렇네 뭐. 2018년도에 134건, 가장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가장 높았고, 19년도에는 141건으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왠지 아시죠? 이게 원래 보면은 오야 하면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흔한 얘기 우리 있죠. 그거 보면 애들이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만은 보면 나중에 뭐 시험 잡아 뜯는다고 노조의 길을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노조 아이들이 조그만 불평만 있어도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해갖고 네. 더 많은 것을 갖다 과도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힘을 쓰면 쓸수록 노사분규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노사분규가 없어지는 것은 노조가 완벽하게 사유재산을 없애고 노조 세상이 되는 순간 노동당이 또 왜 공산당이 노조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전 인민이 똑같이 거지가 되는 사회. 거지가 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뒤에 좀 있는데 네. 이제 발생 원인별로 네네. 노사분규 발생 건수 네. 변화율입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네.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임금 협약에 따라서 네. 협상을 하다가 네네. 이제 안 되면 이제 노사분규가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단협, 빨간색은 임단협은 이제 임금하고 단체 협약에 따라서 네네. 네. 협상을 하다가 이제 네. 결렬되면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변화를 보시면은 네. 먼저 빨간색을 보시면은 임단협. 2018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113%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및 나머지 단체 협약. 예, 예. 예, 뭐 조건, 나머지 조건 등 예. 갖고 하는. 예. 이때 최저임금을 16.4% 올렸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년도에 보시면 줄어들었네. 19년도에 보면 이제 그 대신에 네. 임금 협약에 따른 이 임금 노사분규가 243%나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때도 19년도에는 또 10.9%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네.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이 네네. 확 이제 저기 하위 20%는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그때 얘기하셨죠. 2018년도 4사분기에 무려 37%까지 전년 대비해서 네네. 떨어집니다. 네네. 근데 상위 20%는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맞죠. 그게 근로소득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여기에 이제 이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노사분규를 많이 해서 발생 건수 늘어나면서 그네들의 임금을 확 올려서 소득 분배 격차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해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아까 우리 나 박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8%입니다. 네. 노조 조중률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최저임금 받습니까? 아, 현대 지금 자동차 사람들이 이제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무슨 최저임금 대상자예요. 문제는 진짜 그 알바 찌우고 하는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 하위 20% 최저임금 올려놓으면 저절로 쭉쭉쭉 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노조 이 나쁜 놈들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볼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모로 이용해서 얘들 월급 올려줘 해놓고 이거 올려놓으면 자기들은 얘들 덕분에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놓고 얘들을 올렸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줘 더 많이 안 올려줘 하면서 또 기업가한테 돈 뜯는다고 노사분규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죠? 예. 거기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재밌는 거는 네. 상위 20%하고 하위 20%는 확 떨어졌고 네. 상위 20%는 확 늘었는데 중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그러잖아. 노조 조중률이 12%라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의 상위 계층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하면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하면 뭐 되게 옛날같이 노가다는 사람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보면 대표적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저 MBC 기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봉 1억씩 이상 받는 사람들. 또 저 현대자동차 가서 하루 팅팅 이 중간에 이거 카톡 해가면서 이거 볼트 쪼는 사람들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입니다. 노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위 12%는 이른바 노동 귀족입니다. 귀족.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밑에 이 진짜 알바 뛰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정치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서 쫄쫄 오히려 보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이고 가운데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정리해 주시죠. 갑자기 흥분했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쭉 얘기했는데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네. 노동조합 조직률이 네. 급상승을 했다. 당연하죠. 특히나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확 늘었다. 아, 이 사회의 주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인인데 대주주인데. 예. 네.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 좋은 노조법을 따르는 조합원 수가 급상승했다.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노조 물론 윗급 이하이긴 합니다만은 노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저 공시율이라고 죠. 네. 공무원 시험 네. 하겠다고 지금 보면 저 노량진에 와서 목을 맨 사람 몇십만인데 그 사람들의 노조까지 만들어서 이중 보장해 주라고요. 언젠가는 공무원 노조, 저 교원 노조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네. 오히려 자기네들의 네. 이 저기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이유가 네. 자기네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사분규를 많이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점 그리스와 같이 점점점 그야말로 몰락해가는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 길을 밟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공무원 수를 갖다 자 임기 내 17만 명 늘리겠다고 그거 갖다 지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고 17만 명 늘리면 우리 후손들이 300조 원을 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피를 빨려야 됩니다. 피를 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나정주 원장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 방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나정주 원장 모시고 노동조합의 폐해 그리고 노동조합의 그 폐악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